로봇을 시연하더라고요. 예, 엔비디아가 로봇 시연하면서 요 세 가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을 좀 키운다. 국내 많은 기업들이 왜 468에 포커스를 맞추는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에코프로 BM이 제가 왜 차트가 이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쪽에서 어제 나왔던 얘기는 특히 엔비디아 가지고 많이 보실 텐데요. 시작하고 장중에 좀 움직이는 셋다가 그냥 한 0.7%, 한 장중에 한 4%대까지 올라가서 900달러대 진입하다가 제자리. 그래서 지금 흐름 보게 되면 그렇다고 해서 단기 이평선 이탈된 건 없습니다. 지금 거기서 밑으로 쫙 지지를 하고 있고 이런 자리들이요. 그러면은 지금 그 자리가 850달러, 60달러 이 정도 지지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아직은 뭐 잘 버틴다. 그리고 어제 또 GTC 2024 지금 막 7시부터 9시인가요? 또 9시까지인가? 7시까지인가? 하여튼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면서 나오는 내용들이 시장에서는 또 부각받는데 제가 오다가 본 거는 그거 하나입니다. 로봇을 시연하더라고요. 예, 엔비디아가 로봇 시연하면서 우리가 쓴 AI GPU가 그러니까 AI 칩이 이렇게 활용돼서 로봇까지 갑니다. 그래서 좀 오늘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의 협업과 관련된 쪽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왜 이걸 강조를 하냐면은 우리 이렇게 다른 4차 산업혁명과 연결시키는 AI가 앞으로 어떤 산업과 연결되느냐 이런 거 많이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저희가 알고 있는 뭐 B100이 어쩌고 저쩌고 뭐 GB100이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뭐 나중에 시간 되면 말씀드리는데 그보다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협업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로봇 얘기가 딱 나오기 시작하면서 옆에서 막 또 로봇 움직이는 거 나오기 시작하고요. 거기다가 또 디지털 트윈이 나옵니다. 예,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현실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가상으로 돌렸다 보니까 돌려서 결과가 딱 나왔는데 그거 가지고 현실 또 적용시킨다. 이걸 어디 쓰냐면은 기후변화. 그러니까 즉 대기 지구의 기후변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는 거를 이쪽으로도 쓸 수 있다. 이런 쪽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산업용 쪽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쓰네요. 산업용 디지털 트윈. 요것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당연히 헬스케어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나오면서 뭐 제약사들이나 이런 쪽과 협업하는 얘기들 쭉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또 특이한 게 자율주행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율주행 얘기 나오면서 우리의 엔비디아 시스템의 자율주행은 토르 얘기 나오면서 이거를 누구랑 하냐면은 BYD. 요게 조금 그러네요. 그래서 그걸 보여줬습니다. 이거를 자율주행 쪽에서 가는 거를 BYD다 보니까 미국 정부가 좋아할까요? 네. 그래서 그런 건 보여주고 있어. 결론은 지금 나오는 이런 다양한 산업들에서 AI가 침투해서 우리 엔비디아 칩이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또 챙겨보고 이게 연결이 돼서 어떤 식으로 나가는지에 대한 흐름들은 나오는데 뭐 다 어느 정도 좀 알고 있는 얘기 하다 보니까 지금 아직 주가 변화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고 그런 쪽으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이게 세론으로 나올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고점에서 매물 다소하고 레벨업 될지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뭐 결론은 밀림 사야죠 라는 분위기로 지금 일단 바라보고 있는데 아직 뭐 큰 변화는 아직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보고 있고요. 말씀하셨듯이 또 어제는 테슬라의 날이었네요. 밑에 쭉 빠지다가 거기서 한 번 더 레벨업 돼서 단기 흐름들로 쭉 들어오는데 일단 지금이 단기 저항권입니다. 여기를 벗어나기 시작을 해야 요 정도 173달러 벗어나기 시작해야 다음 변화 쪽으로 들어오면서 1차 저항, 2차 저항 이렇게 맞춰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는데 어제 이제 테슬라에 관련된 내용들 보게 되면 첫 번째가 먼저 나왔던 게 인도의 관세. 그래서 그 전에 한 100% 관세에서 15%로 확 줄었습니다. 인도 진출하기 좋겠죠. 요거에 기대감이 높아지는 것 같고 두 번째로 지금 가격 인상.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 한번 잠깐 드렸습니다. 지금 중국 업체들이 치킨 게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정상적으로 들어가서 소비 수요 살아나고 맞춰서 아마 Q의 확대가 나오는 초기는 가격 인상일 것이다. 가격 회복일 것이다. 이게 벌써 나오네요. 그래서 유럽은 한 2,000유로 그리고 또 미국은 한 1,000달러 이 정도씩 다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벌써 끝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요거는 추이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약간 지금까지 쭉 내렸다가 다시 올라오는 초입인지 아니면 잠깐 해서 뭐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 도다리 시세 맞추듯이 그 시세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거 고정시키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중간인 것 같긴 생각은 드는데 아직 본격적인 가격 인상으로 쭉 들어간 게 아니라 그래도 다들 치킨 게임 걱정하고 있는데 테슬라가 올려? 여기서 이제 재부각이 된 게 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q 획 때는 가격으로 나올 겁니다. 전기차들의 가격 그건 잘 보셔야 되는데 아직은 초기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바이든 행정부가 얘기했던 거 우리가 물론 이제 정부의 색깔을 계속 가져가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알려졌던 배출가스 제한에 대해서 지금보다 더 강화시킬 걸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배출가스 제한, 전기차의 드라이브를 더 많이 건다는 얘기겠죠. 여기 들어가는 게 자동차, 경량 트럭 이런 쪽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더 올리겠다라고 하게 되면 요 세 가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을 좀 키운다라는 쪽에서 지금 시장이 반응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본격적이겠느냐라는 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테슬라에 해당되는 얘기고 이거는 이제 전반적으로 해당되는 쪽인데 큰 그림상은 가격이 거의 이제 소비자들이 접근하기에 만만하게 가격들이 돌아왔느냐 이건 아직 고민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계속 추적하면서 변화를 봐야 되는데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도 어제 강했기 때문에 전기차 쪽 움직이는데 어제 움직였던 거와 오늘 것까지 생각하게 되면 오늘은 잘못하면 음봉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장주에 쭉 움직였다가 차익 매물 받고 그렇기 때문에 장 초반에 어느 정도 강하게 나오게 되면 그거 좀 이용하는 정도라고만 보시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오늘 강하게 움직일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테슬라와 함께 좀 움직이는 섹터다 보니까 관심은 있게 또 아침에 대응해야겠죠. 근데 네. 지속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체크를 해야겠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앨범알 보게 되면은 주가 마찬가지로 반등을 시도했습니다. 주가가 이제 위쪽에서 기준권 위쪽에서 놓으려고 하는데 지금 거래 가지고는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그래서 요 중간에서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이러고 있는데 이제 요 저항대 부분 그러니까 지금 갭 나왔던 데 부분까지 차지한다 그러면 약 한 134달러 되겠죠. 거기를 거래 돌파하면서 시도가 돼야 그동안에 나왔던 BW였나요? 이거 나왔던 거 다 소화를 한다는 쪽으로 나가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들 일단 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시장에서는 가장 부각을 많이 받았던 게 구글입니다. 오랜만에 알파벳. 네. 이게 지금 일단 되게 특이한 현상이 하나가 나왔는데 지금 애플이 지금 자체적인 어제 얘기 나온 게 자체적인 언어 모델하고 자기네 AI 시스템을 하나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MM1이라고 그래서 우리 이거 하다 보니까 300억 개 데이터를 가지고 쓰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변화를 봤었을 때는 지금 나오는 한 단계 레벨했던 챗 GPT-4 그리고 또 다른 어떤 것들 이게 뭐죠? 챗 GPT-4 그리고 제미나이 나노 한 단계 다 레벨업된 겁니다. 네. 그거보다 자기네께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애플도 우리도 AI 쪽은 진심이다라고 보여줬는데 이거 딱 발표하고 나서는 바로 우리 구글 거 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게 특이하죠. 구글 제미나이를 아이폰에 탑재할 거를 얘기를 하고 있다. 협업을 하기 시작한다. 왜 이럴까요, 이거? 자기네 모델도 있는데. 지금 딸리니까 시간적으로도 따라잡기는 좀 시간 좀 뒤처질 것 같고. 그들의 전략에 대해서 저희 하차는 제가 뭘 알겠습니까만은. 근데 지금 분위기로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격적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지금 막 주도했던 게 이제 인력 다시 갖추고 하면서 그쪽으로 쏟아냈는데 훨씬 효과적으로 가야겠다. 그러면 이게 그만큼 그래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것도 있겠지만 대중화를 위해서는 그게 낫겠다는 쪽으로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쓰기 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됐었을 때 이제 단순하게 와 구글이 좋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애플이 아이폰을 가지고 우리도 AI에 뛰어든다. 요거 그러면은 AI와 관련된 쪽에 온 디바이스 AI가 확장되는 이것도 하나의 기회가 더 커지는 쪽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걸 본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메모리도 중요하겠지만 비메모리 쪽에서도 이거 AI 계속 또 테스트하고 비메모리 쪽에서 테스트하고 관련된 쪽이 성과가 나온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소켓, 프로브 이런 쪽은
계속 또 온디바이스 A와 이쪽에 들어가는 현상을 봤을 때는 수율 잡으려고 계속 또 이쪽은 계속 신경을 많이 쓰겠구나라는 쪽으로 느껴집니다. 결론은 리노공업, TSE 이런 회사들, ISC 네. 이런 회사들 계속 또 부각을 받을 것 같습니다. 추세 흐름들 잘 보시고 결국에는 다 온디바이스도 그렇게 가는구나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제주 반도체 이런 것도 의외로 또 잘 견디더라고요. 예전에 종목이긴 하지만 그런 쪽들도 보시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반도체 얘기 나와서 하나 더 말씀드리게 되면 지금 26일 날 가게 되면은 뭐 이번에 뭐 GTC 2023 끝나고 반도체 모멘텀 없느냐라고 봤을 때는 또 남은 게 있습니다. mem콘이라고 삼성전자가 주도해서 또 얘기하는 약간 개발적인 회의 비슷하게 또 하기 시작하겠죠. 여기서 삼성은 뭘 얘기하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또 그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주말 사이에는 또 그런 얘기 많이 나왔거든요. CXL이 이게 쫓아갈 기술이 아니다라는 쪽으로, 그러니까 CXL이 활성화될 기술이 아니다라는 쪽으로 반박하는 또 내용들을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 관련되신 분들은 인포 무슨 데일리인가, 인포 뭐 어디서 나오는 얘기인 것 같은데 되게 뭐 이거뿐게 아니라 그냥 HBM 쪽 지금 기존 쪽으로 그냥 들어가서 PICLE 이쪽으로 더 신경을 쓸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쪽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약간 대척점에 대한 얘기들.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딴 거 없이 삼성이 한다 그러면 또 막 끌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봐야 되는데 그런 쪽에서 열심히 또 자기 기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기 시작하겠죠. 그런 것들 아직도 대기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반도체 쪽도 엔비디아 쪽 때문에 움직이려고는 시도하는데 오늘은 당장은 일단 시작은 2차전지 쪽에서 매수세가 좀 더 붙을 것이다 라고 바라봐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한번 보면서 마지막으로 살짝 정리를 하게 되면요. 뭐 다 아시는 내용들일 겁니다. 지금 뭐 전선주 이거 뭐 정말 강해요. 전선주 전력 전선. 안 밀릴 것 같아요. 음. 갔다가 또 조정받으면 또 올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AI 전력 부족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섹터들은 계속 보는 게 맞겠다는 쪽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이천지도 그래서 테슬라 얘기들 나오면서 좀 나오고 있는데 리튬 쪽은 일회성 이슈인 것 같습니다. 이건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차라리 이런 쪽으로 보시면서 개인적으로는 실리콘 음극재 도전제 이쪽이 더 마음에 듭니다. 이런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만약에 테슬라 건이면은 그냥 바로 LNF죠. 이게 더 LNF 이게 더 변화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더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바이오는 요즘에 대세 바이오가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네. 뭐 CMO 쪽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뭐 바이오시밀러 면역 강화제 하다못해 그 뭐죠 차바이오텍 이런 종목까지도 이런 예전에 줄기세포 종목들까지도 강한 흐름들로 보여지는데 어제 알테오젠 변동성이 좀 컸다고 하더라도 추세는 단기 추세 이탈 안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한번 보시고 어제 보니까 셀트리온이 생각보다 수급이 괜찮더라고요. 주가는 횡보 거기서 변화 나오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거기다가 또 하나모터리얼즈도 어제 의외로 뭐 쭉 보다 보니까 수급 괜찮네 이런 쪽에서 변화가 나오는데 그런 쪽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그냥 종목 장세 쪽에 풍덩 뛰어들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요즘 이게 좀 화제가 되고 있어요. 네, 요게 이제 아마 코엑스 인터뷰했더니 SDI 부스에 있던 사진이죠. 468 삼성 SDI 이야기인데 어제 이제 이거는 보도를 통해서 나온 건데요. 원래 삼성이 미국에다가 이 인디애나주에 공장 합작법인 설립한다고 나왔었는데 인디애나주에다가 근데 지금 최근에 나온 이야기는 거의 이제 뭐 GM하고 해가지고 여기 구체적으로 사양이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468이 합작 공장 설이 아니라 거의 합작 공장을 468 쪽으로 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파이니까 우리가 보면 지름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파나소닉에서 주력이 있는 2170 대비해서 캐파만 놓고 보면 용량은 5배, 출력은 6배 개선된다고 하는데 뭐 아무래도 똑같을 수밖에 없죠. 잘 자란 거 이렇게 다이너마이트처럼 뭉개는 것보다는 큰 거 하나 들어가게 되면 용량과 출력은 개선되겠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주행 거리는 20% 증가인데 제가 이런 거 보다가 조금 어제 핵심적으로 본 거는 바로 이겁니다. 에너지당 공정 횟수 감소로 생산성 향상.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름과 크기가 작은 2170 자체를 많이 만드는 것보다 그거보다 배 이상이 큰 4680이니까 배 이상이 큰 그걸 만들게 되면 공정 횟수 자체가 감소되기 때문에 제조 생산 입장에서는 생산 단가가 낮아진 효과가 있어서 오히려 마진율이 커진다는 이야기죠. 그런 관점에 놓고 보게 되면 국내 많은 기업들이 왜 468에 포커스를 맞추는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SDI 기준으로는 자체 자료 기준으로 이제 올해 내년이죠. 천안 공장에서 국내 한국 기준으로 양산을 목표로 한다고 하고 26년 정도에는 아마 GM과 합작 공장을 생산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468 같은 경우는 46 시리즈는 잘 아시겠지만은 테슬라나 GM, BMW, 스텔란티스, 볼보 이런 기업들이 적용하고 있으면서 검토 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제 SDI가 주가가 사실 지난주에 인터뷰들에 의해 휙 올랐다가 좀 눌림목 자체가 나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SDI 주가가 다시 다다다다다 올라간다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염려보다는 기대감보다는 사실 주가가 단기적으로 SDI도 휙 올라간 게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어떤 눌림목 자리가 견조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적혀 있는 종목들도 보면 상신 EDP는 시세가 살아있는 시세고요. 이 CID 원통인 캔 쪽이고 TCS들이나 동원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약간 박 쪽이죠. 니켈 동원 강판 쪽이고 동원이 이제 동국산업이랑 같이 원래 동원이 참치 캔이나 필름 만들던 회사잖아요. 근데 동국산업도 이제 니켈 동원 강판 쪽으로 들어오면서 동원 시스템즈도 실제적으로 니켈 동원 강판 쪽으로 사업을 강화한다 그러죠. 이게 이제 대부분 원통인 배터리 들어가는 거고 필에너지 같은 경우는 워낙 좀 변동성이 큽니다만은 실질적으로 필에너지의 출발 자체가 삼성 SDI 출신이다 보니까 뭐 스태킹 장비를 차치하더라도 필에너지는 거의 SDI의 46 시리즈에 걔를 같이 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주가는 많이 올라 있지만 말이죠. 그런 거 조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 삼성 SDI 쪽에 그 호재가 좀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네. 저게 근데 하여튼 그 뭐라 그럴까 2차 전지 전체 섹터에 하나의 그 변곡점을 만들어 준다라는 느낌도 좀 들기는 해요. 삼성 SDI가. 그래서 제가 아까 요 이제 차트를 좀 같이 보면 아까 보다가 말았는데 요게 SDI의 일봉입니다. 이게 보게 되면 보통 이제 지난주 SDI 같은 큰 종목들이 이렇게 기술적으로 놓고 봤을 때 36만 원대에서 이렇게 빡 올라가게 되면 요 정도 차트가 내려오면 거의 다 힘을 못 쓰거든요. 근데 2차 아까 제가 리튬 선물 가격도 봤지만은 이게 힘이 좋다는 게 뭐냐면 힘이라는 게 시장에 들어온 힘이거든요. 연말이후 SDI는 이 정도 파워를 보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딱 들어왔는데 한 10만 원 정도가 단계적으로 올랐다가 이렇게 되게 되면 바로 뭐 튀지는 않습니다만 어느 정도 그러니까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 놓고 보면 SDI 이야기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468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주가가 바로 레벨업 되지는 않습니다만 이걸 잡아준 효과가 있어요. 이런 걸 잡아주게 되면은 우리가 시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이닉스가 잡아주니까 뭐 여러 가지 종목들 움직이는 것처럼 아까 조금 봤던 이것도 변동성은 되게 커요. 상신 EDP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되게 큽니다만은 이제 시세 흐름 관점에서는 잘 처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런 장의 좀 특징입니다. 보통 뭐 답은 없는 게 주식이지만 주가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올랐다가 한 6, 7거래일 정도 이렇게 버벅거리면 다음날 변동성이 좀 작은데 이 힘이 좋다는 거는 실제적으로 배터리 쪽에서도 힘 자체가 남아있는 거고 아마 이 종목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수 있어요. 이슈 스페셜티 커미컬 같은 경우는 솔직히 우리가 생각해가지고 이런 말하면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뜬구름 잡는 소리잖아요. 저는 대놓고 말합니다. 뜬구름은 아니지만 27년도에 상용화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고 양산을 한다고 해서 그 실제적으로 가격이 높은 전구체 배터리가 어느 정도 적용을 한다고 해서 게임 체인지가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27년의 상황을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시장 관점에서는 정부 주도의 민간 합작이 들어와지고 한다 보니까 주가가 들어와 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어떤 걸 의미한 거냐면 이게 바로 시장의 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2차 전지 관련주 쪽에서도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파워 자체가 강하고 우리 한때 보게 되면 약간 삼성 SDI의 사실 국내 공장하고 내년은 먼 이야기고 기술 개발하고 수요하고는 극과 극의 길인데 주변의 변수들 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주려고 하다 보니까 힘이 좋은 겁니다. 그 관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에코프로 BM이 제가 왜 차트가 이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뭐 차트가 모든 걸 대변하지 않습니다만은 여기에 가만히 놓고 보면 그냥 어제 별거 오른 건 없어요. 한 4% 올랐습니까? 요게 이제 작년도 이제 요때가 아마 수주 12월 달 수주 이야기였고 최근에 이제 요때가 요거 있죠. 요게 이제 제 생각 같아서 아마 이게 코스피 이진행 이야기 나왔을 때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어제 종가 고가로 나왔는데
뭐 사실 한 달 전과 지금의 에코프로 BM의 투자 환경은 어떻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훨씬 좋아진 환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가를 볼 땐 그런 게 있어요. 주가는 똑같지만은 이 시장에 들어와 있는 시장의 분위기나 파워는 어떨까 생각하게 되면 이때 2차 전지 리튬 가격 상승세보다 지금이 좋다는 거고 이때 밸류 쪽의 쏠림보다 이쪽이 좋다는 거고 이때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에 대한 쏠림보다 지금이 좋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어떤 이야기인지 뭐 생각인데 주가를 똑같은 가격의 위치에 혹시 보실 때도 한 달 전, 두 달 전과 똑같은 가격인데 그때 시장 분위기보다 지금이 우호적이라면 똑같은 차트가 아닐 수 있고 힘은 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관점을 보시고 2차전지 보시는 분들은 뭐 사실 하루에 매일 리튬 가격 선물의 움직임이나 이런 걸 보시겠지만은 제가 느끼는 힘의 관점에서는 점차 하방 지지된 파워가 좀 좋아지고 있다. 그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